여기 참여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이 서한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지만은 실제로 유엔에다가 참여연대가 제소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참여연대는 유엔에다가 대한민국의 인권사안이 열악하다고 국가보안법을 등장하고 유엔 이사에다 제소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교조 문제가 나와서 전교조 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전교조를 해임시키려고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또 유엔에다 수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 그 피드수첩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유엔에 제소하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유엔에다가 지금 이런 소위 그 대한민국을 헐뜯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런 서한을 보낸 바가 있는데, 이제야 이제 이 천암 사태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암 사태 의혹 제기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3월 22일 날 천암 폭행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북한 연료소를 갖다가 배제하는 이러한 그 면접을 주는 이러한 내용을 계속했어요. 이거의 중심이 뭐냐? 바로 공동 합동 사무처장 이태호라는 운동가입니다. 이태호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거기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이태호가 했던 그 발언들을 정리를 해서 참고하시고, 이 코리아 연구원에 6월 6일 날 기고한 천안함 진상 이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바로 여기에 말이죠. 이 참여연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그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합편된 문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북한하고 어떻게 일치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북한하고의 연대성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서한 전문을 통일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제가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문이라든지 참여연대 천안함에 대한 그 많은 북한의 성명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걸 제가 두 개를 원문 리크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표를 내는다고 했어요. 참여연대 주장하고 북한 주장을 내려고 했는데, 이 두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서한문하고 북한 국방위원회 기자회견문하고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시력이 정상인 사람이고 사고가 정상이면 바로 북한 측을 그대로 뵙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연대 유엔 서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자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 토론이라는 것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불명할 때 이게 여자다 남자다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감론을 하는데, 지금 참여연대 유엔 천안함 사건은 뭐냐면 남자를 놓고 이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서 남자가 저놈이 50살 때 보니까 고추가 안 보이더라 말이야. 정확히 안 보이더라. 이런 이제 객관적 사실 갖다가 팩트를 부정하면서 저 남자인데 남자를 놓고 남자가 아니라고 지금 떼쓰는 겁니다. 그럼 왜 참여연대가 이런 일을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참여연대의 상대는 자기들은 부정하겠지만 핵심 지도부의 핵심 멤버의 상대는 바로 북한입니다. 자, 여러분 조폭이 가해한 이 조폭 똘마니들은 조폭 부모한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이 조폭 집단이 싫어졌어요. 볼펜 좋아하고 하는데 싫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살기 위해서 조폭한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 조폭 두목인 김정일이가 천안함에 입혀서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조폭 두목을 갖다가 구하는 운동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친구계들이 너나 나나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자꾸 북한은 아니다 하고 경쟁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조폭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폭 똘마니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남한에 있는 똘마니가 북한의 조폭 동무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짓들을 팩트를 무시하고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천안함 사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반문민적인 김정일 수용독재를 갖다가 면접을 줘서 정당화시키는 이적행위가 잘못됩니다. 두 번째는 팩트를 과학적인 사실과 팩트를 무시하는 비과학성과 문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말로 하면 자주성을 외친다.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자주성과 주체성을 외치면서 이 내부 문제를 가지고 유엔에 끌고 가려는 4대 내국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참여연대 유엔 서한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살인행위예요. 이런 집단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만 마치고 제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법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연대 활동이
대한민국의 실적 법체계와 헌법 체계와 실적 법체계를 갖다가 위반하는 자들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법 이전에 범국민적인 응징을 해야 됩니다. 첫째, 참여연대 같은 이러한 신곡 잘 떨어지던 말이죠. 이 신상을 공개해가지고 신상을 공개해서 식당에서는 밥을 팔면 안 됩니다. 자 하십시오. 중국집에 배달자 오면 어디 참여연대요? 저 배달 안 가겠습니다. 그럼 김정일한테 시키죠. 이러면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길가에서 만나면 참여연대 기름을 넣으면 기름을 참여연대한테 기름 안 갑니다. 이건 실적법 위반이 아닙니다. 괜히 앞에 또 어떻게 거예요.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응징을 하고 길가에서 만나면 한마디 해야 된다. 재수없는 거구만. 김정일 똘마니구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는 창피해서 자식들이 못 살겠다. 이민 가야겠다. 하고 할 정도로 스스로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겠다. 이민할 정도로 우리 범국민적인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법 이전에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방법이 있습니다. 무시전들입니다. 참여연대가 떠들든 말든 일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자꾸 참여연대가 뭐가 떠드니까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하니까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한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보여줄 거 아니라고 하고 말이야. 이런 놈들은 무시해버려야 된다. 떠들든 말든 니들도 놀아라. 일체 언론에서 참여연대 적자도 떨지 않고 보도도 안 보면 떠들어봤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운동도 말이죠. 재미가 손뼉을 쳐야 돼.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무시전술을 하게 했는데 이 세력이 너무 컸고 너무 정략적이고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전술은 안 통하고 바로 이 법적인 제재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법률 국민적 의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우선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